추세 전환, 완전 정보 기강. 일봉에서 추세 전환은 어떻게 시작될까? 하락 추세선 고점과 저점 거래량으로 확인하는 방법. 1강에서는 추세 전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공부했습니다. 하락하던 주식이 상승하려면 가장 먼저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먼저 하락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추세 전환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락, 바닥 형성, 하락 추세 돌파, 상승 추세 형성. 이 4단계가 추세 전환의 기본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닥을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락이 끝나고 있다는 증거를 확인합니다. 오늘 이 강에서는 한 단계 더 들어가겠습니다. 실제 일봉 차트를 펼쳤을 때 추세 전환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공부하겠습니다. 하락 추세선, 고점과 저점, 이동평균선, 거래량, 돌파, 눌림목, 그리고 가짜 돌파까지 하나씩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봉이란 무엇일까요? 일봉은 하루의 주가 움직임을 봉 하나로 나타낸 차트입니다. 오늘 봉 하나, 내일 봉 하나, 그 다음날 봉 하나, 이렇게 하루하루의 움직임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일봉은 주가의 변화를 비교적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이 있는 만큼 단점도 있습니다. 주가가 하루에도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강하게 상승했다가 내일 다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돌파했다가 며칠 뒤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봉에서는 하루의 움직임 하나보다 여러 움직임이 연결되어 어떤 구조를 만드는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락하는 일봉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가가 떨어집니다. 반등합니다. 다시 떨어집니다. 또 반등합니다. 그런데 반등할 때마다 이전 고점을 넘지 못합니다. 고점이 계속 낮아집니다. 그리고 다시 떨어질 때마다 이전 저점보다 더 낮은 가격을 만듭니다. 저점도 계속 낮아집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일봉 하락 추세입니다. 차트를 보면 주가는 계속 출렁입니다. 중간중간 강한 양봉도 나옵니다. 어떤 날은 5%, 7%, 심지어 10% 이상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보고 추세가 전환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락 추세 안에서도 강한 반등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등과 추세 전환은 다릅니다. 이 차이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락하던 주식이 어느 날 크게 올랐습니다. 거래량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제 바닥인가? 이제 상승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하루 이틀의 상승은 단순한 반등일 수도 있습니다. 하락 추세에서는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지면 단기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공매도나 단기 매도세가 일부 되돌려질 수도 있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반등이 나옵니다. 하지만 반등한 뒤 이전 고점을 넘지 못하고 다시 떨어진다면 하락 추세는 아직 끝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봉 추세 전환에서는 단순히 얼마나 크게 올랐는가 보다 주가의 구조가 바뀌고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하락의 둔화입니다. 추세 전환의 시작은 대부분 화려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상한가가 나오면서 시작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아주 조용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계속 새로운 저점을 만들던 주가가 어느 순간부터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가가 10,000원에서 9,000원, 8,000원, 7,000원 이렇게 계속 저점을 낮춰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7,000원 부근에서 반등합니다. 다시 떨어집니다. 이번에는 6,000원까지 떨어지지 않고 7,000원 근처에서 멈춥니다. 다시 반등합니다. 또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7,000원 부근에서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무엇인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려갈 때마다 새로운 저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점이 더 이상 쉽게 낮아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먼저 관찰할 변화입니다. 하지만 저점이 멈췄다고 바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성급하면 안 됩니다. 저점이 더 이상 낮아지지 않는다고 해서 상승 추세가 시작됐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7,000원에서 몇 번 버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7,000원을 깨고 6,000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점이 멈추는 것은 추세 전환의 첫 번째 단서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다음 증거를 기다립니다. 두 번째는 하락 추세선 돌파입니다. 하락하는 차트에서 반등할 때마다 만들어진 낮아지는 고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점,
두 번째 고점, 세 번째 고점, 이 고점들을 연결하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하락 추세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동안 주가는 반등할 때마다 이 추세선 부근에서 다시 밀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주가가 올라와 이 하락 추세선을 위로 돌파합니다. 이것은 일봉에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그동안 주가가 반등할 때마다 매도세에 눌렸는데 이번에는 그 흐름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바로 결론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추세선 돌파는 중요한 신호지만 추세 전환의 완성은 아닙니다. 세 번째는 이전 고점을 넘는가입니다. 저점이 멈췄습니다. 하락 추세선도 돌파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봐야 할까요? 이전의 중요한 고점을 실제로 넘어가는가를 봅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락 추세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반등에도 이전 고점을 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전 고점을 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락 추세를 만들었던 구조 자체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하락 과정에서 10,000원, 9,000원, 8,000원 이런 식으로 반등 고점이 계속 낮아졌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닥을 만든 뒤 주가가 반등해서 직전의 중요한 반등 고점을 넘어섭니다. 예전과 다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낮아지던 고점이 처음으로 높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변화는 추세 전환을 판단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조정받을 때 어디에서 멈추는가입니다. 주가가 이전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올라가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가는 상승하다가 다시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조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힘은 떨어질 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반등한 뒤 다시 떨어지면 이전 저점을 깨고 더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추세가 바뀌기 시작하면 조정받더라도 이전 저점보다 높은 곳에서 멈추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로 높아지는 저점입니다. 이전 고점도 넘었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받았는데 이전 저점보다 높은 곳에서 다시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차트의 구조가 점점 달라집니다. 낮아지던 고점이 높아지기 시작하고 낮아지던 저점도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비로소 상승 추세의 기본 구조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돌파보다 눌림이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초보자는 보통 강하게 올라가는 날에 관심이 생깁니다. 큰 양봉, 급등, 거래량 폭발, 신고가. 이런 모습은 눈에 잘 들어옵니다. 하지만 추세 전환을 공부할 때는 상승하는 날만큼 상승한 뒤 어떻게 조정받는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가가 중요한 가격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다시 내려옵니다. 이때 돌파했던 가까지 내려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저항이었던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가격 부근에서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습니다.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다시 상승합니다. 이런 현상을 쉽게 말하면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올라가면 막히던 가격이 이제는 내려오면 버텨주는 가격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돌파의 신뢰도를 조금 더 높게 볼 수 있습니다. 거래량은 왜 중요할까요? 이제 거래량을 보겠습니다. 거래량은 쉽게 말하면 그날 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주식이 거래됐는지를 보여줍니다. 추세 전환 과정에서 거래량을 보는 이유는 가격 움직임에 얼마나 많은 시장 참여자가 동참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넘지 못했던 중요한 고점을 주가가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은 평소와 비슷합니다. 반대로 같은 고점을 돌파했는데 평소보다 훨씬 많은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두 상황은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큰 거래량과 함께 중요한 가격대를 돌파했다면 많은 매수와 매도가 충돌한 가운데 결국 가격이 위쪽으로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돌파에서는 가격과 거래량을 함께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거래량이 많으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거래량도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계속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그 거래량이 새로운 상승의 시작이 아니라 단기적인 과열이나 대규모 매물 출회 과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그날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래량 이후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돌파할 때 거래량이 증가했습니다. 조정받을 때는 거래량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다시 상승할 때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조금 더 의미 있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에서는 무엇을 볼까요? 이제 이동평균선을 보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은 일정 기간 동안의 평균 주가를 연결한 선입니다. 5일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 60일 이동평균선, 120일 이동평균선. 차트에는 여러 선이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모든 선을 복잡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의 순서보다 먼저 방향을 보는 것입니다. 하락 추세에서는 이동평균선이 아래쪽을 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가가 잠깐 반등해도 내려오는 이동평균선에 부딪혀 다시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락이 둔화되면서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도 조금씩 완만해집니다. 그리고 주가가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짧은 이동평균선부터 방향이 위쪽으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추세가 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 하나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5일 이동평균선을 넘었습니다. 그렇다고 장기 하락 추세가 끝났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5일 이동평균선은 짧은 기간의 평균이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만 반등해도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20일 이동평균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동평균선 하나의 돌파보다 전체 구조를 봅니다. 저점이 멈췄는가? 하락 추세선을 돌파했는가? 이전 고점을 넘었는가? 조정받을 때 이전 저점보다 높은 곳에서 버티는가? 거래량은 어떻게 변하는가? 그리고 이동평균선의 방향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서로 연결해서 보는 것입니다. 추세 전환처럼 보였다가 실패하는 경우 이제 매우 중요한 실패 사례를 보겠습니다. 주가가 오랫동안 하락했습니다. 어느 날 큰 양봉이 나옵니다. 하락 추세선을 강하게 돌파합니다. 거래량도 폭발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드디어 추세 전환이다. 그리고 매수합니다. 그런데 며칠 뒤 주가가 다시 떨어집니다. 돌파했던 추세선 아래로 내려갑니다. 직전 저점도 깨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저점을 만듭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추세 전환이 확인된 것이 아니라 반등이 실패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주식시장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파 당일의 화려한 모습보다 돌파 이후의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실패한 돌파의 특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짜 돌파를 100% 미리 알아내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는 관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가격을 돌파했는데 바로 다시 내려오는가? 돌파한 가격을 지지하지 못하는가? 반등 후 이전 고점을 제대로 넘지 못하는가? 조정 과정에서 이전 저점을 깨는가? 거래량만 폭발하고 가격은 계속 밀리는가? 이런 모습이 반복된다면 추세 전환을 성급하게 확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추세 전환은 점이 아니라 구간입니다. 이 문장을 꼭 기억하겠습니다. 추세 전환은 점이 아니라 구간입니다. 어느 하루를 찍어서 오늘부터 상승 추세, 어제까지 하락 추세. 이렇게 정확하게 나누는 것은 실전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바닥을 만들고 추세선을 돌파하고 이전 고점을 넘고 조정을 받고 높은 저점을 만들고 다시 상승하고 이런 과정이 이어지면서 점점 하락 추세가 끝났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측보다 확인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일봉 추세 전환을 보는 순서. 이제 실제 차트를 처음 펼쳤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엇부터 보면 좋을까요? 첫 번째, 기존의 하락 추세였는지 확인합니다.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고 있었는지 봅니다. 두 번째, 하락이 둔화되고 있는지 봅니다. 새로운 저점을 계속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저점이 비슷한 자리에서 멈추고 있는지 봅니다. 세 번째,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지 봅니다. 낮아지는 고점을 연결한 선을 주가가 위로 넘어가는지 확인합니다. 네 번째, 이전의 중요한 고점을 넘는지 봅니다. 이것이 구조 변화의 중요한 증거입니다. 다섯 번째, 조정받을 때 어디에서 멈추는지 봅니다. 이전 저점을 깨지 않고 높은 저점을 만드는지 확인합니다. 여섯 번째, 거래량을 봅니다. 중요한 돌파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는지, 조정 과정에서는 거래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봅니다. 일곱 번째, 이동평균선의 방향을 봅니다. 계속 아래를 향하던 선들이 완만해지고 조금씩 위로 돌아서는지 봅니다.
이 과정을 모두 완벽하게 만족해야만 매수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신호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여러 증거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숫자로 다시 보겠습니다. 주가가 10,000원에서 시작해 계속 하락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10,000원, 9,000원, 8,000원, 7,000원 계속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7,000원 부근에서 더 이상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 변화입니다. 저점이 멈춥니다. 그리고 주가가 반등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합니다. 두 번째 변화입니다. 그 다음 과거의 중요한 반등 고점인 8,000원을 넘어갑니다. 세 번째 변화입니다. 주가가 8,500원까지 올라간 뒤 조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시 7,000원까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7,800원 정도에서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네 번째 변화입니다. 이전보다 높은 저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상승해서 8,500원을 넘어 9,000원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고점도 높아졌습니다. 차트의 구조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전에는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고점이 높아지고 저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찾고 있는 추세 전환의 기본 구조입니다. 하지만 일봉만 보고 큰 결정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1강에서 배운 내용을 다시 연결해야 합니다. 일봉에서 아주 멋진 추세 전환이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월봉을 펼쳐보니 몇 년 동안 이어진 거대한 하락 추세 안에서 조금 반등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월봉에서는 이미 장기 상승 추세가 시작됐는데 일봉에서는 단기 조정을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봉은 전체 그림의 한 부분입니다. 장기 투자 관점에선 월봉으로 큰 방향을 보고 주봉으로 흐름을 확인하고 일봉으로 세부적인 때를 봅니다. 일봉만 확대해서 보면 큰 방향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보다 먼저 기업입니다. 추세 전환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기업 분석의 순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먼저 산업을 봅니다. 기업을 봅니다. 사업을 이해합니다. 재무제표를 확인합니다. 기업 가치와 가격을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차트를 봅니다. 특히 좋은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기 시작하고 산업 환경도 좋아지고 그와 동시에 일봉에서 추세 전환의 증거가 나타난다면 기업의 변화와 주가의 변화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칙은 이번에도 같습니다. 재무로 기업을 고르고 차트로 때를 고른다. 오늘 이 강을 정리하겠습니다. 일봉에서 추세 전환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큰 양봉 하나가 아닙니다. 하루의 급등도 아닙니다. 구조의 변화입니다. 하락 추세에서는 고점과 저점이 낮아집니다. 그러다가 하락의 힘이 약해집니다. 저점이 더 이상 쉽게 낮아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 하락 추세선을 돌파합니다. 그리고 이전의 중요한 고점을 넘기 시작합니다. 조정을 받을 때는 이전보다 높은 곳에서 저점을 만듭니다. 다시 상승하면서 이전 고점을 넘어갑니다. 이렇게 낮아지는 고점과 저점이 높아지는 고점과 저점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일봉 추세 전환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거래량이 함께 증가하는지, 이동평균선의 방향이 바뀌고 있는지, 돌파했던 가격을 다시 지켜주는지 이런 증거를 함께 확인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합니다. 추세선 한번 돌파했다고 추세 전환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돌파했다가 다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닥을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측하지 않습니다. 확인합니다. 오늘은 세 문장만 확실하게 기억하겠습니다. 첫째, 반등과 추세 전환은 다르다. 둘째, 추세 전환은 점이 아니라 과정이다. 셋째, 낮아지던 고점과 저점이 높아지기 시작하는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재무로 기업을 고르고 차트로 때를 고른다. 다음 3강에서는 주봉에서 나타나는 추세 전환을 공부하겠습니다. 일봉에서 좋아 보이는 차트가 주봉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 몇 주에서 몇 달에 걸친 중기 추세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주봉의 고점과 저점, 이동평균선, 거래량, 돌파와 눌림, 그리고 일봉의 신호를 주봉과 어떻게 연결하는지까지 하나씩 아주 쉽게 공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세 전환 완전 정복 2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